예, 어저께 와서 이렇게 제가 어저께 뭐지 맥심이랑 그리고 또 펄 그리고 매트릭스까지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유튜브를 다시 했잖아요. 2년을 쉬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조작법 이런 거 잘 몰라갖고 초점이 안 지난 1, 2강 그러니까 1강 1편, 2편이 초점이 안 맞을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도 막 크고 마이크 들고 있잖아요. 마이크도 에코가 많이 들어가서 일단은 지금 마이크를 빼고 사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던 게 죄송합니다. 제일 스트레스 받던 게 이 카메라 조작법들을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 제작이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뭐 제 거를 즐겨 보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일단 컨텐츠 제작에만 신경을 쓰고 기타 뭐 편집이라든지 카메라 조작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은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야지 이제 제가 컨텐츠 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이 새끼 뭐야 왜 이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변명을 대자면 그런 걸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컨텐츠를 제작을 할 수가 없고 진행이 안 돼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자 어제 어쨌든 저 맥심이랑 더 펄이랑 매트릭스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클럽에서 이제 베를린 이제 클럽씬이 이제 사실 테크노랑 이제 EDM이랑 그리고 뭐 하우스 뭐 이쪽으로 컴퓨터 음악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음악 이쪽으로 좀 약간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 클럽이라고 얘기했고, 일반 클럽에서 오늘은 일반 클럽 한 군데 더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노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군데 추천할 거니까 위켄드 주말 위켄드라고 하거든요. 위크엔드 클럽이라고, 클럽 치면 클럽 맞나? 클럽인가? 일단 어쨌든 클럽을 치시면 나옵니다. 위크엔드 클럽입니다. 위크엔드 클럽. 여기는 주말만 해요. 여기도 주말만 하는데 제가 여기를 한 3번 가봤어요. 3번 가봤는데 일단은 시설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그 오픈되어 있는 바도 있고요. 옥상 올라가면 오픈되어 있어서 그냥 이제 시내 전경도 보이고, 근데 시내 전경이 뭐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그냥 옥상인데 좀 크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내에도 이제 바가 이제 클럽이라고 하는 그 클럽 안에 있는 바가 하나, 둘, 3군데가 있어요. 3군데 있어서 완전히 딥한 힙합 들어오고, 여기는 그냥 팝 음악 나오고, 여기 유행하는 음악들이 이렇게 나오고, 독일 음악들 나오고. 근데 여기가 뭐냐면 아시아 파티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베트남 교포들이랑 한국 교포는 많이 적어요. 베를린은 베트남 교포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교포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베트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우월해요. 유전자들이. 그리고 이쁘고 잘생긴 사람도 많아요. 어쨌든 그 베트남 교포들의 어떤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어쨌든 한국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긴 한데 뭐 많이 없습니다. 거기서 노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거기도 뭐 입장료랑 이런 것들은 컨디션은 다 비슷해요. 입장료는 뭐 15유로에서 16유로 했던 것 같고, 뭐 술도 맥주 한 병에 뭐 2.5, 3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데킬라는 뭐 2.5에서 3. 예. 맥주 3유로, 3.5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3.5면 한국 돈 한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뭐 금액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그럼 어떻게 노느냐.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뭐 포커스를 맞추자면, 저는 남자니까 남자가 이제 클럽을 갔을 때 사실 저는 혼자가 많이 갑니다. 여러 명 갈 때도 있지만 뭐 지금은 사실 여러 명 갈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고, 사실 베를린에서 아는 친구라 해봐야 뭐 같이 이제 일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뭐 다 클럽을 좋아하지는 않으니까요. 저 혼자 가는데, 저 혼자 가서 어떻게 노는지, 그리고 가서 좀 약간 재밌게 놀려면 저는 사실 뭐 여자 만나러 많이 갑니다. 여성분들하고 대화를 또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재밌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클럽을 좋아하는 거고요. 음악만 좋아한다면 제가 굳이 클럽 왜 가요? 집에서 음악 듣지. 어쨌든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키가 크거나 얼굴이 잘생겼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뭐 돈이 많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 훈남들과 거의 비슷한, 아니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 마인드도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그 클럽을 가셨을 때 사실 여러분들도 뭐 클럽을 어느 정도 좋아하시니까 가실 거 아니에요. 클럽을 가셨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 명이 갈 겁니다. 저는 혼자 가요.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 명 가면 어쨌든 같이 간 사람들하고 있을 시간이 많아요. 즉, 같이 간 사람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내가 다른 분에게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여러 명 같이 갔을 경우에는 외롭지가 않잖아요. 니즈가 안 생겨. 적당히 그냥 친구랑 얘기하고 있으면 돼요. 저도 차라리 여러 명 갔을 때, 물론 여러 명이 단합해서 오늘 뭐 꼬시자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여러 명 갔을 때는 사실 저도 그 어떤 그 처음 만나는 여성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물론 혼자 클럽을 가면 찐따 되는 게 많아요. 저도 한국에서는 사실 작당을 하고 이렇게 저와 똑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하고 같이 이제 클럽을 가서 2대2 또는 뭐 한 명한테 밀어주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놀았는데, 혼자 가면 찐따가 되는데 외국은, 특히 유럽은 아닙니다. 혼자 간다고 해서, 한국은 사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혼자 저기가 왔네? 저 뭐야? 병신이야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럽은 혼자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자분들도 많이 있고, 물론 뭐 아시아들 중에는 뭐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혼자 왔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한국의 그런 인식과 다르기 때문에 혼자 왔다라고 해서 왜라고 물어보지 않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왜라고 물어보지 않아. 당신이 나이가 있는데 직장을 안 다녀, 그런 거 갖고 왜라고 묻지 않는 곳이 유럽입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본인의 스탠스에 대해서 한국은 많이 규격화 시켜요. 나이가 그 정도 먹었으면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고 뭐 가정이 있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한국은 왜 안 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그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지. 근데 유럽은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걔가 왜 혼자 여기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 하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클럽을 왔는데 혼자 왔다?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독일은 그런 베이스가 없어. 예, 그거는 한 가지 찍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여러 명 가는 것보다는 유리하다라는 거. 여러 명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 명 가서 딱 놀면 되니까, 떨어 놀다가 외로울 때 한 번씩 만나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혼자 각개동투가 제일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 가지 찍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 형식이니까, 자, 인싸. 여러분, 클럽에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시선을 받는다. 즉, 잘생겼는 사람들, 뭐 키가 크거나 얼굴이 잘생기거나 옷을 잘 입고 다니는 사람들, 인싸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사실 클럽에서는 말을 많이 하거나 뭐 그러지 않으니까 딱 눈에 보이는 그 시선에 인싸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인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인싸가 되려면 옷을 최대한 잘 가르쳐 입어야 되고요. 키높이 구두 까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좀 약간 뭐 화장까지는 아닌데, 일단 비비랑 이제 그런 것들은 눈썹 정리는 다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다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패션 자체는 요즘 아이돌 스타일을 좋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좀 오버한 아이돌 스타일 말고 그냥 본인에게 제일 잘 맞는, 왜냐하면 유럽은 옷을 다 잘 못 입어요. 이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아시아 사람들, 우리는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면 옷을 웬만큼은 잘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유행하는 옷들, 머리 스타일들을 잘 정리해서 인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인싸가 되는 게 그것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독일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기본적인 언어를 좀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사실
물론 자기가 생긴 외모가 뭐 조인성급이다, 키도 엄청나게 크고 생긴 거 누가 봐도 그냥 딱 지나가면 눈이 간다 이러면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되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말을 너무 못해와. 뭔 재미있어, 인형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래서 말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다 1번에 들어갑니다. 인싸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 다 만족시켰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인싸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저는 많이 장벽들이 있죠. 키도 작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가서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같은 이렇게 흔남들이 인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춤을 잘 춘다면, 저는 사실 춤을 그래도 오랫동안 췄어요. 그래서 춤을 잘 춘다기보다는 그 음악에 이제 20년을 했으면 이제는 이제 음악에 몸이 알아서 움직여. 그리고 그 몸의 동작이 스스로가 내 몸 스스로가 알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시선을 끌 수 있는지를 알아. 그래서 맨 처음에 가면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나눠줘요. 오늘 피곤하다 싶으면 춤을 안 추고 약간은 고독한 척을 하면서 앉아 있거나, 오늘 피곤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춤은 억지로 추는 게 아니어야 돼요. 음악이 나와서 내가 좀 많이 신이 났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즉 내가 뭔 말이냐면, 내가 춤추는 거를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정말 좀 신이 났네, 저 새끼 좀 약간 또라이네 라는 느낌을 받을 만큼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적당히 추면, 적당히 막 이렇게 추면 다 그렇게 추거든? 별로 안 보여. 근데 저는 약간 좀 그런 에너지는 있어요. 그 춤을 출 때. 그래서 그러니까 춤으로 인싸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사실 좀 외모가 안 되다 보니까 춤으로 인싸 짓을 많이 합니다. 춤으로, 예, 독일 사람들에 비해서는 제가 춤을 좀 잘 추는 편이다 보니까 춤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춤으로 어느 정도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요. 근데 그게 느낌이 와. 춤을 한 10분만 춰도 주변 사람들이 날 보면서 그게 비호감의 웃음이 있고, 뭔지 알죠? 비호감, 저 새끼 뭐야? 라는 웃음이 있고, 쟤 되게 재밌게 노네? 쟤랑 같이 놀고 싶다? 라는 그런 눈빛을 보내는 게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춤을 어느 정도 추셔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춤이 아니다 싶으면 뭐가 있냐면, 근데 기본적으로 흔들 거는 하셔야 돼요. 뭐 춤 안 추면 안 됩니다. 고독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해요. 고독한 컨셉으로 가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은 제가 춤으로 막 그렇게 현란하게 막 좀 이렇게 사람들 시선을 받을 만큼의 춤을 안 추고 싶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겁니다. 이제 봐요. 어딜 보냐면 공간을 보고 재밌는 곳을 봐요. 재밌는 곳. 분명히 클럽을 가면 어중떠중 노는 애들 있고 좀 꽂혀서 노는 애들 있어요. 물론 이거 한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하지만 독일은 좀 유난히 보여. 어디가 보이냐면 클럽이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이제 계단들이 있을 거야. 계단들 올라가고, 저는 항상 클럽을 먼저 가면 이제 좀 제일 높은 곳을 찾아요. 어떻게든 무슨 스테이지가 있든 뭐 분명히 좀 높이 이 전체적인 클럽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다 보면 좀 재밌게 노는 애들이 있어. 물론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재밌게 노는 부류가 많아요. 남자 여자 섞여 있을 때 남자가 개 지랄 떨고 놀면서 여자들 옆에서 이제 적당하게 이제 분위기 맞춰주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거기를 봐요. 그리고 거기를 가요. 거기 가서 맨 처음에 남자들하고 같이 놉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한테 가서 너무 게이처럼 말고요. 여기 게이가 많으니까 게이처럼 말고 그냥 되게 나이스하게 이 정도?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이파이브 다 박아줍니다. 특히 아시아 남자가 가서 뭐 흑인이든 뭐 백인이든 놀고 있는 데 가서 찍으면 안 박아주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아니면 제 글 댓글 다세요. 유럽 사람들 오지랖이 넓어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면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받으면서 여러 명 하고 하세요. 그걸. 그러다 보면 어차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니까 누군지 몰라. 그리고 얘가 얘 소개 안 시켜줘. 그리고 그 애들끼리 노는 애들 있잖아. 걔네도 오늘 처음 만난 애들도 많아. 즉 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얘들 입장에서는 얘들 친구인 줄 안다니까? 그러면 같이 놀고 있는 친구가 왔는데 그 사람이 또 같이 좀 뭐 나이스하게 잘 놀아. 그러면 인싸의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 이제 맨 처음 스타트
스타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스타트 다음에 또 할 일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인스타 쪽으로 가야 돼. 인스타 쪽으로 가서 어느 정도는 그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들과 일단은 뭐 그거니까 안전하다 또는 저 사람과 같이 호감이다. 그럼 저 사람과 같이 춤을 춰도 되겠다. 뭐 완전 호감이어서 저 사람하고 꼭 같이 오늘 저녁을 따겠다 그런 마음을 얻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괜찮은 애다라는 인식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인싸를 통해 인싸 대기를 통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야 돼.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로 가야 돼. 자 여기 인싸가 대기가 됐다면 여러분들도 별표 이거는 번호와 상관없이 별표야. 눈높이 뭐냐? 여러분 여기 오면 굉장히 이쁜 애들 많습니다. 키가 170 뭐 넘어가는데 뭐 금발에다가 인형같이 생긴 애들. 이게 뭘까?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유럽에 나와서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죠.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거의 한 10년째 독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눈높이를 낮추세요. 만약 눈높이가 높다. 오케이. 여러분 해보시고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물론 저보다 스펙이 좋으신 분들 요즘에는 근데 기회가 많아요. 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스펙 괜찮다 싶은 제가 스펙 괜찮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스펙이 딱 중간 정도지만 여기 오면 좋은 사람들 얘기해줄게요. 일단 키는 정도가 어느 정도 커야 돼요. 그리고 비율이 좋아야 돼. 그리고 안경 끼는 건 상관없어. 근데 얼굴이 좀 뽀여야 돼. 뽀얗고 좀 약간 기공자 타입 느낌 나는 사람. 예, 여기서 좀 먹히는 스타일입니다. 한국에서 먹히는 스타일 근육 있고 약간 좀 몸 좋고 근데 약간 올꺼먹고 약간 되게 스포티한 애들 여기서 별로 안 먹히진 않아요. 흑인 애들 다 걔들 뺏기고 우리 아시아 애들이 여기 애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여리여리하면서 약간 이쁘게 생긴 약간 여자 같다는 경우는 아니라 좀 약간 에너지 없는 애들 있잖아요. 약간 착한 애들. 그러니까 좀 공부만 할 것 같은 애들 인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애들 중에 난데라고 생각하는 애들 있어. 왜? 학교에 보면 공부만 하는 애들 있잖아. 공부만 할 것 같은 애들. 근데 얼굴이 좀 뽀얗고 얼굴 잡티였고 근데 키는 좀 커야 돼요. 키는 커야 돼. 왜냐면 기본적으로 애들 키가 크니까. 키 크고 그리고 약간 좀 소심한 성격을 가진 애들. 그 생긴 게 약간 소심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겸손하게 생긴 애들 있어. 쌍꺼풀 없으면서 부리부리하지 않고 약간 밋밋하게 생긴 애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가 큰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옷 잘 입는다는 전제하에 옷 잘 입을 때 필요 없어. 뭐 그냥 셔츠 남방 이런 것만 잘 올려도 상관없어요. 뭐 어깨 넓거나 뭐 등치 좋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는 삐져말라도 약간 얼굴 뽀얗고 키 크고 약간 겸손하게 생기면서 착하게 생긴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기가 있어요. 어쨌든 넘어가고 제가 제 기준입니다. 흔남 저 같은 사람도 눈높이 낮추세요. 키가 크거나 막 진짜 몸매 작살나는 사람도 많거든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에서도 그냥 중간 정도 하는 사람들 그냥 근데 제가 말할 때 눈높이 낮춘다는 게 너무 못생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제가 같이 놀았고 했던 사람들 제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근데 막 이쁘고 그러지 않아. 저는 좋아요. 굳이 이쁜 사람은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이쁜 사람은 근데 간혹 가다가 이쁜 사람들 만나기도 했었어. 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쁜 애들도 만나서 같이 춤추고 같이 얘기하고 한 적도 있어요. 뭐 그래 얻어 걸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어떤 제가 이제 20년 동안 그 클럽 생활 하면서 정말 운 좋게 걸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클럽 생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클럽 생활에서는 눈높이를 어느 정도 낮춘다. 그렇다고 해서 막 뚱뚱하거나 진짜 못생긴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쁘다 정도 됩니다. 괜찮다 정도 됩니다. 사귀어도 되겠다. 사귀면 좋겠다. 사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좋겠다보다 사귈 수 있겠다. 지금 진짜 사귀고 싶다. 한 번만 내 꿈이다. 이거 말고 좋아.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나도 그렇게 잘생긴 거 아니니까. 쿨거래 하자. 오케이. 쿨거래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낮추세요. 그리고 눈높이라는 게 여기도 이쁜 애들 이쁜 척 합니다. 물론 한국보다는 많이 적어요. 이쁜 애들이 이쁜 척 할 경우가 되게 적어.
한국은 솔직히 안 이쁜데도 이쁜 척하는 사람 많잖아. 근데 여기는 이쁜데 안 이쁜 척하는 사람도 많고 이쁜 사람들 중에서 성격 좋은 사람 많아. 보면 알아. 여러분도 남자라면 사실 그 보면 알지 않나? 성격 좋은지? 예, 눈높이 낮추고 성격 좋고 괜찮은 사람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겟팅인데, 제가 말하는 그 타겟팅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차피 외국인이고 어차피 외국인이라고 한 말은 말이 유수와 같이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지금 솔직히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여자들하고 같이 놀 때는 제가 말이 거의 70%였어요. 말을 재밌게 했고 말을 잘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말 잘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와서 외국인으로 제가 말을 해봐야 그냥 할로? 비게스? 이거 뭐 잘 지내냐? 오케이, 나는 누구다? 안녕, 나는 누구야? 한국에서 왔어. 너 독일 사람이구나. 너 참 이쁘구나. 이딴 식으로 병신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즉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 타겟팅을 하면 한국 사람을 좋아할 것 같은 사람한테 가라는 겁니다. 아니면 아시아를 좋아할 것 같은 사람한테 가라는 겁니다. 굳이 당신이 생각을 해봐요. 한국에도 여자들이 있어. 남자들인데 어디서 왔냐? 타이완에서 왔대요. 또는 대만에서 왔대. 이 정도도 안 된다 우리는. 보자. 저기 인도네시아. 지금부터는 약간 레이시즘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레이시즘이 아니고 이거는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종차별이 아니라 인종적인 차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잖아. 다른 건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 팩트는 이제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로 뭐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상, 사회 통념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생각 그 가운데 그 개념상 우리는 분명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을, 서양 쪽 외국 사람들은 좋아하고 동양 쪽, 그러니까 동남아 쪽 외국 사람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여기도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독일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나라는 아니야. 심지어 우리나라가 아직 뭐 전쟁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즉 뭐냐, 우리나라를 좋아해주는 애들이 있어. 또 뭐가 있나? 아시아 남자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그 애들은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인도네시아 애를 좋아하는 애들보다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인도네시아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 분이 이 정도 되겠다. 우리나라 여성분들 중에 일본 남성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특히 드물지만 있잖아, 존재하잖아요. 뭐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보다 많아, 확실히. 즉 타겟팅을 잘 선점하고 눈높이를 낮춘다면 요거 해주고, 자 거리두기 들어갈게요. 요거 기본적으로 장착하시고 인싸 되는 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거리두기. 이게 뭐냐면 막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는 애들 중에 사실 제 아는 지인 중에 이제 키도 크고 잘생겼어.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 그리고 키도 커, 덩치도 좋고. 얘는 내보다 더 못해. 왠지 알아요? 너무 들이대. 그러니까 뭐냐면 말 한마디 하고 나한테 바로 손잡고 바로 이렇게 당겨, 허를 잡아 당겨 춤을 가지고 춰. 이거는 한국에서도 싫어하고 독일에서 싫어하고 다 싫어요. 여성들은 심지어 아무리 잘생긴 진짜 다니엘 헤니가 와도 막 들어간다. 이거는 솔직히 옆에 누구한테 물어봐봐. 진짜 잘생긴 애인데 미친듯이 진짜 욕정에 막 불타갖고 막 들어간다. 좋아하는 여자는 내가 봐서 2천만 명 중에 한 명 있을 거예요, 아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리를 많이 둬요, 얘기할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있으면서 칭찬받았던 게 뭐냐면, 제일 많이 칭찬받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 손잡을 때 춤추다 보면 손잡잖아요. 손을 잡으면 내가 먼저 잡고 왔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해. 이게 액션이야, 액션. 잡고 왔는데 나도 모르게 저는 되게 잘 잡아요. 춤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을 쓱 잡아. 그리고 내가 놀라면서 미안하다 그래. 나 지금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 그때 애들이 뻑가요. 이거 제 자랑인데, 그때 애들 대부분 표정이, 근데 내가 그게 뻑갔다는 게 나한테 바랬다기보다는 걔는 처음 당해보는 거야. 자기를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 처음 당해봐. 즉 클럽에서 만나는데 손잡았다고 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네 손 잡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고, 근데 그 남자가 진짜 진정서 내가 연기를 잘하거든. 진정서 있어 보이거든. 미안하다는 게. 그다음부터는 진도가 너무 빨라. 아니 너무 빨라. 아니 뜨거워.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시간이 막 들어온 거지. 이건 사실 오버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인사가 됐다면 이제 거리두기를 하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보기 시작한다면 거리두기를 좀 하시라니까. 거리두기 좀 하다 보면 얘가 따라와요. 근데 거리두기를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말은 하되 애티튜드는 약간 좀 여자를 약간 멀리하는 듯한, 그 대신 난 얘한테 호감이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호감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호감 있어. 얼굴 표정은 호감 있고 너를 좋아해. 나 너한테 관심 있어. 근데 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이거 되게 어려운 스킬입니다.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거리두기. 그리고 터치를 분명히 합니다. 저는 터치가 굉장히 좀 빠른 편이에요. 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빠른 편이에요. 어떻게 하냐. 거리두기를 하는데 춤추다 보면 뭐 이렇게 사람 지나갈 때 이거 그러고 또 바로 또 춤춰. 사람 지나가 손 땡기면서 자리 비켜줘. 뭐 이딴 식으로 할 게 많아요. 스킨십이 굳이 막 이거 아니고, 춤추다가 갑자기 막 바로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고, 스킨십 할 게 많아. 젠틀하면서 뭔가 니한테 관심 있지만 나는 그 더러운 놈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엄청 많아. 얘 되게 예의 있고 나는 정말 천천히 가는 놈이야. 나는 정말 너를 그런 어떤 섹스의 상대로, 오늘 하룻밤 상대로 보지 않아라는 그 뉘앙스를 막 뿜뿜 뿜을 수 있는 제스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꼭 유념하십시오. 이건 솔직히 한국에서도 먹힐 거야. 아마 한국에서도 그랬던 것 같긴 해. 어쨌든 저는 마음은 늑대인데 하는 행동은 완전 순한 양입니다. 거리두기. 그리고 이게 적극성은 뭐 똑같은 얘기예요. 거리를 뒀지만 거리를 둔다고 해서 말을 안 하거나 관심 안 주면 안 돼. 적극성을 보여야 돼요. 당연히 적극성을 보여야지 그 여자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적극성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리두기를 하라는 거죠. 결국 보면 이 세 개가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좋아하는 행동을 누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모두가 좋아하는 행동들을 하면 돼요. 되게 예의 바르고, 그리고 남자랑 먼저 친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여자한테도 되게 공손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굴지 말고. 이거는 제 방법입니다. 자, 이게 제 방법이지 여러분들도 하시다가 자기만의 방식이 있을 사람도 있어요. 참고로 제 아는 후배 한 명이, 얘도 저랑 잘 놀던 애인데, 얘는 이거가 이제 진짜 기깔 차는 애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놀 때도 저도 말을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얘가 이걸 털면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중 모드예요. 관중 모드. 너무나 잘 털기 때문에. 근데 얘가 유럽에 왔어. 이게 안 되잖아. 근데 얘는 또 이거 옛날에 한국에서 이거 할 때도 굉장히 거친 스타일이야. 거리두기 이런 거 없어. 인사이드 나가는 거 없어. 그냥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막 말아서 딱 잡아당겨. 근데 애가 자신감이 빵 있으니까 잘 먹히더라고. 나도 그래서 걔 보면서 신기한 생각했는데 유럽에서 안 먹힐 줄 알았거든. 근데 걔가 또 유럽에서 놀다가 먹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또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얘기 드리는 건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고 제가 해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제가 터득이 됐고 제 터득되면서 디벨롭 됐습니다. 그래서 재화된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제 방식이 어느 정도 잘 통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누가 봐도 그렇게 잘생긴 외모거나 키가 크거나 그냥 아무 스킬이 없는데 잘 먹힐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러면 내 스킬이 먹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하우를 전달하는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맞는 이게 성향이 있을 거예요. 내 아는 아까 후배 얘기를 듣자면 걔의 성향은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몇 번은 내가 걔랑 이거 갖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걔는 지 스타일도 가야 돼. 그냥 지찜이에요. 그냥 눈을 엄청 보면서 그냥 바로 가서 말도 안 하는데 그냥 You're so beautiful. 진짜 이렇게 You're so beautiful 하고 바로 손잡아. 그럼 바로 땡겨. 그럼 춤춰. 근데 그걸 먹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맞는 방법부터 하되,
일단 제 방법들을 한번 유럽에서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게 먹히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서 여러분들의 전달을 드리고, 이거는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는 게,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이제 2강이죠. 2강. 오늘은 이제 그 위치 설명 끝났고, 2강은 그거죠. 그러니까 1강에서 알려줬던 그 클럽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근데 그 포커스가 뭐냐,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여자를 어떻게 하면 꼬신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냥 꼬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사항들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뭐 답변을 또 한번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이 많이 좀 미흡한 부분들 많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차차 이제 제가 또 다른 클럽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번씩 말씀드렸고, 지금 할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눈높이도 할 얘기가 엄청 많고, 타겟팅도 할 얘기가 엄청 많고, 또 인싸 되는 방법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뭐 술 사주는 경우도 좀 있고, 저도 술도 많이 사줍니다. 많이 사주고, 근데 여기는 사실 뭐 술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고, 한국처럼 뭐 이제 이제 돈지랄을 해서 이제 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술 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인싸랑 거리두기랑 비슷한 건데, 술 사주면서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술을 먹여갖고 누나처럼 뭐 골뱅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클럽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만나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냥 통설명이에요. 이름 물어보고 하다가 춤을 추다 보면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얘가 나를 어느 정도 호감있어 한다 하면 나는 그때 기다려 듣고 바로 얘기를 해요. 같이 맥주 한잔 마시러 갈래? 가면 지그게 돈 내는 경우도 있어. 근데 난 그때 당시 이제 내가 이제 사주죠. 그러니까 근데 막 한국처럼 이제 무조건 얘가 술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하면 애들 대부분 다 각자 돈 내고 술 먹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여기서는 그래요. 한국어가 달라. 한국은 내가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술 먹자고 얘기하면 당연히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솔직히 짜증나긴 한데, 여기는 아니야. 가면 지들이 먹으러 오는 애들 많아. 지가 먹고 싶어서 오는 애들 많아. 그러니까 지 돈 내고 먹겠다는 애들. 근데 이제 내가 사주게 되면 고맙다 얘기하고 이제 할 얘기가 많아져요. 앉아서 얘기를 많아져. 저는 그때 이제 대부분 이제 스킨십이 이제 들어가죠. 뭐 손을 잡는다든지 어깨를 만든다든지. 그러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쇼를 하는 거죠. 미안하다. 내가 왜 니를 만든지 모르겠다. 뭐 이딴 식으로. 그럼 애들이 하지.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처음이라고 얘기하고. 뭐 제 방식이에요. 제가 뭐 맨날 하고 먹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그게 좀 잘 먹혔던 것 같고, 그게 사실 만약에 저도 그게 만약에 안 먹혔거나 그게 만약에 안 됐으면, 저도 예전에 다른 방식으로 했었을 거예요. 근데 안 됐으면 그걸 계속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취했겠죠. 어쨌든 그게 녹아내려서 제 시행착오 겪었는데, 그 시행착오 중에서 이 방식이 제일 괜찮더라라는 겁니다. 예, 또 말이 더 길어졌네요. 일단 오늘은 또 여기까지. 또 일 끝나고 와서 좀 많이 피곤하니까 오늘은 초점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끝내겠습니다.